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009년 한 인터뷰에서 스타 정치인을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에 비유했다. 한번 올라타면 놓고 떨어지든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끝까지 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면서 지금 그가 꼭 그런 상황이다. 조국 사태에 뛰어들었던 유 이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그것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맡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주관하고 있는 핵심 부서다. 유 이사장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관련 의혹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취재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를 고발했다. 유 이사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그의 비서관이었던 조요한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은 검찰 수사 전에 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여러 사태가 있어서 심경이 복잡할 것 같아 전화를 드린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때 유 이사장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래 뛰어들었나. 유 이사장은 조국 사태 초기만 해도 방관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지명한 지난 8월 9일 이후 사모펀드 논란 등이 불거졌지만 그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그달 29일부터 조국 퇴전에 참전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상황은 한 개도 없다고 말하면서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계기였을까? 유 이사장이 뉴스공장에 출연하기 이틀 전 검찰은 조 전 장관 주변 30여 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요한 부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두렁 시계로 자살까지 선택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봤던 것에 유 이사장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두렁 시계 트라우마는 유 부실장 말고도 다수의 여권 인사들이 이유로 꼽은 키워드다. 민주당의 대응의 계기가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인사는 검찰의 횡포로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 첫째 이유. 조국 국면에서 밀리면 문재인 정부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두 번째 이유겠지만 세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잘 싸우지 못하고 있다고 봤거나 앞으로 민주당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언론을 향한 깊은 불신은 이런 분석과 동전의 앞뒷면이다. 유 이사장은 청춘의 독서에서 하일리 별이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처음 읽었을 때를 회고하며 주인공이 기자를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에서 나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쓰기도 했다. 이 무엇을 하려 했나? 노 전 대통령 표현을 빌리면 한 대 맞고 세 대 때릴 각오를 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헛발질도 있었지만 유시민은 우리 편이 검찰과 언론을 상대로 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로직을 만들어내는 거다. 끊임없이.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다. 복수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그의 장점은 싸움의 기술을 안다는 것이다. 2005년 유 이사장을 향해 저렇게 옳은 소리를 저토록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는 어디서 배웠을까라고 했던 김영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유 이사장이 과거보다 많이 순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과거보다 발언의 내용은 더 강해졌다. 그는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극적인 논리도 불사했다.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은닉 혐의 행위를 유 이사장은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했다가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의 궤변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무리수도 뒀다. JTBC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한 것,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급기야 수사 대상이 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유 이사장과 함께 일했던 인사는 그는 면도날 같은 계산을 하는 사람이다. 가짜뉴스까지 섞어 말한 데는 분명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기로 그는 진보 진영 결집을 꼽았다.
실제 그의 등장 이후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세력이 결집한 건 사실이다. 삼정치 복귀 신호탄인가? 그가 진영을 결집시켜서 얻으려 한 것은 무엇일까? 정치권 일각에선 그의 대권 가능성을 언급한다. 지난 22일 MBC 100분 토론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유 이사장을 가리켜 이제 좌파 진영 대표 주자라고 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내가 다시 정치하고 대권 도전할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한다고 일축했다. 실제 그를 잘 아는 민주당 A 의원도 이미 진영 내부의 지지는 충분한데 그것을 더 강하게 하려고 이런 싸움을 한다. 대선에 나오려면 중간층 확보를 위해 지금과 정반대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싸움을 한다는 건 100%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했다. 상당수 여권 인사들도 이런 분석이었다. 하지만 A 의원은 정계 복귀 및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이 판에 뛰어들었다는 것과 다시 정치에 불려나갈 가능성이 제로라는 얘기는 다르다며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불려나갈 확률이 5%도 안 된다고 보지만 제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지인들도 더는 깊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로선 이번 싸움으로 잃은 게 많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저서 강남 좌파에서 유 이사장에겐 세상의 더러움을 혐오하는 멸균 지식인의 모습과 정치라고 하는 게임의 법칙에 능수능란한 마키아벨리적 정치인의 모습이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원한 측근은 멸균 지식인의 모습일 때 그는 20대의 멘토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이번에 그걸 상당 부분 잃었다며 이미 정치를 떠난다고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정치적 자산이 필요 없고 그래서 마음껏 싸우는 것 같다고 했다.